바로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걷어갈게요. 자, 24쪽입니다. 이거 답은 제가 다 카톡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채점해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텐데 요거 지문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8호 24쪽입니다. 아이고야. 정신이 없네 오늘. 볼게요. 봐봐. 모든 지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서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1문단에서 나에게 무엇을 읽으라는지를 눈치채준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근데 맨 첫 문장 뭐라 써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맨 처음 문장. 사람이 눈이 원래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들어봐. 하나였다면 풀어봤어 근데? 태훈아 넌 풀었고 자네도 풀어봤지? 그거 마지막 단한 단서 양한 단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사람이 눈이 원에 동그라미 쳐봐. 하나. 자, 눈이 여기서부터인가? 하나였다면 세 개를 여기다가 체크해봐요.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가?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된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잘 봐야 돼.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입체 지각은 이 입체 지각이 먼저 설명해 주거든.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여기다 밑줄 3차원으로 파악 것을 말한대요. 자, 이제 이 글에서 입체 지각과 3차원 파악은 같은 말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자, 눈이 하나라면 입체 지각 가능합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해? 입체 지각은 3차원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두 개는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단한 단서와 양한 단서가 나와요. 이제 말로 할게. 양한 단서는 두 눈으로 얻는 정보고요. 단한 단서는 한 눈으로 얻는 정보랍니다. 근데 1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것인데. 잘 들어봐. 사람은 단한 단서 여기다 동그라미. 만으로도. 단한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여기다 밑줄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 뭐라고 말해요? 단한 단서로도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종합해 봅시다. 눈이 하나라면 입체 지각이 가능합니까? 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첫 번째 미션, 1문단의 미션이었던 거야. 다만 이 글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이제 이건 아니란 뜻이야. 다시 말하면. 왜? 답을 알려줬어요.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많이 보는 질문은요.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양한 단서를 주고 그 단서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낸지 아니온지가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는 질문인데 이건 좀 독특해요. 맨 처음에 가능하단다 하고 시작한다고. 그럼 우리가 진짜로 읽어야 될 게 뭘까? 진짜 미션이 뭘까 하면 그 다음 문장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주제야. 1문단. 망막에 맺힌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여기다 밑줄.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읽어야 될 거 뭘까요? 이거였습니다. 다양한 실마리들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진짜 미션이었던 거예요. 진짜 읽어야 할 것이란 뜻이지.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신 분이라면 다 알 겁니다. 이 문단부터 뭔 얘기 나와요? 2, 3, 4문단이 바로 다양한 실마리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읽고 있는 것들이 눈이 하나일 때 3차원으로 입체 지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잘 읽힌다고. 자, 첫 번째 단서는 이제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거는요. 직선 원근. 작은 단표로 되어 있어. 직선 원근이라는 단서 줬고요. 두 번째는 결 기울기라는 걸 줬고요. 세 번째는 운동 시차라는 걸 줬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될 실마리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15번 문제가 답이 바로 나와요.
15번 문제 선지 4번 봐봐요. 내가 읽어줄게. 내가 말할게. 잘 들어. 지금 너만 신경 쓰고 있어 나 지금.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된다. 이제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개소리라는 거를. 두 눈이 아니라 단한단서의 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으로 파악하는 정보라는 뜻이죠. 답이 4번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16번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다른 반 해보니까. 자, 16번은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본문에서 여기로 와봐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본문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3문단이네. 3문단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게.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한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자 미주 쳐봐.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 여기까지. 운동자는, 관찰자는 운동해요. 물체는 정지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리고 다음 문단,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 와보세요. 동물들 얘기가 나와요. 자, 동물들도 단한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할 수 있다. 자, 동물들. 이게 마지막 미션이야. 동물은 뭐 쓰는 거게라고 맞추라는 거거든. 힌트가 여기 있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래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리를 머리야.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즉 관찰자가 운동했을 때 보이세요? 정지된 물체. 뭐 쓰는 거야? 운동시차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아, 동물은 운동시차 쓰는구나. 16번에 가 봅시다. 16번에 보기 가.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사실 더 볼 것도 없어요.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더 읽어보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여기 움직였다. 다람쥐가 움직였다. 선지 1번 보세요.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시차를 이용한 거다. 네, 동물은 운동시차를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제 책 다시 거둘게요. 미안, 왔다 갔다 해서 하고 했어야 되는데. 주세요. 이름 지금 아예 안 내신 분 이름 썼는지 꼭 확인하세요. 땡큐. 너 왜 소설 안 해? 미션 왜 안 했어? 이씨. 건너줘. 땡큐. 땡큐. 아니지. 너는 안 된다고 이제 정신이 나간다고. 으쌰. 시작 전에 뭐 좀 여쭤봅시다. 학교에서 진도 지금 어디 나가요? 공소성의 경률 나가고 있군요. 요령의 경률 이런 거 하고 있죠. 또. 아, 그냥 공소성의 경률하고 끝났어요?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다양하게 하실 거예요. 1, 2, 3 안 나가요. 뭐 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했는지 알려줘야 내가 지금 내신 교재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문 있는데. 그래. 되게, 뭔지는 안 알려주셨어? 그러면 일단은 대화의 경로만 나간 거지. 더 나간 건 없으시고요. 오케이. 업데이트 되면, 학교에서 진도 업데이트가 되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톡방 각자 있잖아요.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나갔는지, 뭐 나갔는지, 프린터 나갔으면 어떤 프린터 나갔는지 올려주시고요. 에이, 그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내가 안 올려도 되겠구만. 허허허, 알아서 올려주겠지라고 생각할까봐 가장 많이 기여해 주신 분께 당연히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알 텐데요. 이 잘 보고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진도가 가면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래서 빨리 많이 알려주신 분께는 제가 기프티콘 좀 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약간 좀 알려줘, 단톡방에. 말로 하는 건 소용없어. 나 말로는 기억을 못해. 거기 나중에 내신 교재 만들 때 단톡방에 기록된 걸로 내가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이제 오늘 배울 거 나가도록 합시다. 구호책입니다. 독서 지문부터 할까요? 책 못 받았나? sorry. 오케이. 사쪽 보고 계시죠? 시작하도록 할게요. 독서 지문 경제 지문이에요.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도 경제했었고 클리닝 때도 경제했었죠. 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경제 지문이든 뭐든 어떤 분야에 대해 지식이 쌓이면
점점점 잘 보입니다. 점점점 읽기가 편해져요. 지식이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큼 우리가 겨우 일주일 공부했지만 일주일도 아니지 사실 이틀 공부했지만 우리가 얼마큼 좀 더 수월해진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런 지식과 별개로 꼭 읽어야 되는 거는 바로 일문단. 일문단에서 내가 뭘 읽어야 되는지 체크해줘야 내가 그 다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일문단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건데 일문단 좀 길어요. 한 열 몇 줄 될 거야. 일문단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예상해보세요. 내가 뭐를 읽어야 될지, 이 글에서 뭐가 이어질지. 자, 일문단 읽어주세요. 잘 읽었습니까? 같이 볼게요. 칠판 보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맨 처음에 기업 결합을 설명하고예요. 좀 익숙해져 봅시다. 이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야. 기업 결합은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지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수식하는 형태로 설명합니다. 뭐뭐뭐뭐를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죠. 근데 결국엔 똑같은 말이에요. 오수병은 할아버지다. 이거랑 할아버지인 오수병.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개념 정보가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데 정확히 인지한다는 게 뭐냐? 개념 설명이 길어질수록 조사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조사. 조사? 제가 일부러 지금 조사를 빼놨어요. 둘 이상의 기업 이게 주체예요. 기업이 주체야.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 조직을 합하여서 수단을 의미하는 어입니다. 수단을 의미해요. 단일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 이게 기업 결합인 거죠. 쓸 필요 없어요. 1문단에 그냥 첫 번째 문장에 그냥 써 있습니다. 자, 뭘 읽으라는 거냐? 누가 뭐를 통해서 뭐를 한다는 건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합쳐서 단일 지배, 하나가 지배하는 체제를 형성시키는 거를 기업 결합이라 한다. 여러분들 이게 뭐 되게 있어 보이게 말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아는 용어야. 이거 혹시 합병이란 말 들어봤어요? 합병? 인수합병. 그게 바로 이 기업 결합입니다. 별것도 아니었어요. 두 개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였던 거지. 여기까지는 잘 읽었죠? 근데 이제 책으로 와봐요. 두 번째 줄부터 볼게. 자, 1문단 두 번째 줄이야. 기업 결합에 간다. 기업은 이를 통해 계속 읽을게.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국제 경제적 강화와 같은 여기다 밑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긍정적 효과 기대.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기대하나요? 기업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기업이 기대하는 겁니다. 긍정적 효과를. 그러니까 얘들이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기업이 속한 이제 보이세요? 사회의 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는.
느는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업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요. 하지만 사회에는 무슨 얘기 나올지 예상이 됩니다. 좋은 효과겠어요? 부정적 효과죠. 이게 글을 편하고 빠르게 읽는 방법이에요. 아, 사회는 아마 좋은 일이 아니라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 역기능이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자, 사회의 역기능이 나타난다가 아니야.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업과 사회 두 개의 각각 기업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사회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기업 결함의 두 가지 면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회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걸 억제를 하는 것이 바로 사회가,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네. 계속 읽어볼게. 네 번째 줄입니다. 1문단. 기도하는데 시장에, 자, 밑줄 쳐봐. 경쟁을 제한하구나. 경쟁을 제한, 밑줄. 소비자의, 여기다 밑줄.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 여기다 밑줄. 경우가 그러하다. 수상한데 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역기능을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했네. 경쟁을 제한해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해요. 침해는 침범하여 피해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역기능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해요. 뭔가 수상하게 더 설명을 해주네.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가령 시장 점유율이 30%와 40%는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여기다 밑줄.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 경쟁이 제한 밑줄. 그 다음 지위를 남용하거나, 여기다 한 번 더 밑줄. 부당하게 가격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단한 단서 볼 때 똑같은 말 연결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아요. 경쟁의 제한 그대로 한 번 더 말했죠. 근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를 뭘로 바꾼 거죠?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하는 거. 가격 인상으로 바꿔 말한 거죠. 이게 가격 인상이었던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기 뭐 가능은 한데 푸는 것도, 근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가려면 이해하는 게 짱이에요. 왜 이게 소비자 이익 침해, 가격 인상이 왜 이익 침해인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그거예요. 여기 더 올림이지. 여기 이미숙 국어가 저기 있네. 더 올림 국어가 있고 이미숙 국어가 있어요. 잠깐만. 이미숙하고 더 올림하고 합쳐요. 그리고 이제 국어학원비를, 자, 30만 원이 아닙니다. 300만 원입니다. 라고 올리면, 물론 딴 데 가겠지만 둘밖에 없다고 친다면 부당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초고수라면, 형수야 봐봐. 이 두 개가 인과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줄 알면 진짜 쌉고수.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경쟁을 제한시켜요.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을 안 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 얘기까지 읽을 수 있으면 진짜 고수죠. 자, 여기는 써있진 않아요.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풀 수는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되고, 이왕 공부한 김에 볼 수 있으면 좋다고. 경쟁이 제한돼 경쟁을 못하게 합치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소비자가 피해봐? 이것까지 볼 수 있으면 짱이죠. 근데 우리가 읽어야 될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보고 뭐 읽으라는 걸까? 자, 계속 가볼게요. 이 때문에, 자, 밑에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 뭘 보호하는 거야? 이거는 보호할 것이고요. 좋은 일,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역기능이죠. 이 역기능을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뭘 하겠대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대요. 강구하고 있다. 강구하다는 고민하고 실행하려 하다라는 뜻이에요. 강구하고 있대요. 하지만, 자, 이렇게 말하네.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갑자기 위법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위법성? 우리 이거 이해하고 갑시다. 설명 안 해줬으니까 이 아저씨가.
법을 위배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런지 들어봐.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실 때 딱히 무단횡단 같은 것도 안 했어요. 지나간 사람을 갑자기 막 때리지도 않았어요. 편의점 가서 알바 졸고 있는 것 같아서 몰래 담배를 훔쳐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왔어요, 여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갑자기 경찰 아저씨가 와서 야, 김영수 어딨어? 이렇게 올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법적 조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는 언제 일어납니까? 법을 위반할 때. 그러니까 위법성과 위법성이 확정됐다라는 얘기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같은 말이 됩니다. 법을 어겨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아무 조치도 안 취해요. 당연한 얘기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자,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 조치를 이거 하려고 특히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 위법성을 확정하는 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심사를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로 1문단이 끝나네요.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읽어줄 게 뭘까요? 심사 과정이죠. 심사 과정.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과정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일이 나아가는 순서예요. 순서. 과정에서 읽으라는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를 A, B, C라고 했는데 B, A, C라고 하면 그냥 틀렸죠. 요게 사실이에요 했는데 순서 바꾸면 틀렸죠. 그래서 순서 맞추라고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2번 문제가 바로 순서 문제예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은 이 순서 안에 담겨있는 각각의 단계들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볼 수 있죠. 섞어 놓을 수 있죠. A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땡이지. 각자의 단계 성질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긴 글이 아니고요. 비록 고3 평가원 기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간을 재드릴 거거든요. 심사 과정이야. 이 심사를 왜 하는지 딱 생각하셔야 돼요. 위법성이 맞는지 아닌지, 법적 조치를 취할지 말지. 근데 법적 조치는 왜 취해요? 이거 차단하려고.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보입니다. 총 4문제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얼마큼 잘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한 만큼 잘 보입니다. 4문제고 시간은 6분만 드릴게요. 이거 되게 빡센 시간이거든.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 자, 6분 재드리겠습니다. 출발.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1분. 표를 보실 때는 숫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를 먼저 보는 겁니다. X축 값에 Y축 값에. (6분이) 거의 다 됐는데 6분의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조금 문제를 풀면 좀 빨리 가지 않나요? 난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모의고사를 보면 이걸 정말 체감합니다. 국어는 80분이잖아요. 분명히 시작했는데 곧 없어져 있어요. 곧 끝나요. 이상해요. 이게 바로 몰입이 느끼는 시간의 상대성인데, 저는 이 놀라운 체험을 고등학교 때 한번 하고서 두고두고 그걸 좀 되새기며 삽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과목도 안 까먹어. 고1 때인데요. 여러분들 나이 때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진짜요? 당연히 있지. 그때는 좀 귀여운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중간고사 날이었어요. 두 과목을 봤었는데 첫 번째 시간 1교시는 영어였고요. 쉬는 시간에 중간에 20분인가 30분, 20분 있었었어. 쉬는 시간 끝나면 바로 다음 과목 사회 과목이었어요. 사회. 그때는 통합사회라고 안 하고 사회라는 게 별도로 있었어. 그래서 영어 끝나고 이제 20분 동안 사회 이제 마저 정리하려고 잡서 펴서 보고 있었지. 이거 외워야지. 시험 범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옆에서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근수근 되는 거야. 쓱 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시험 범위가 아닌데 왜 보냐? 바보냐? 했는데 쟤 왜 저래? 이거 수업 마지막 날에, 수업하실 때 마지막 날에 여기서 서술형 하나 내신다고 급하게 알려주셨잖아 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 나 그때 자고 있었어요. 헐, 무조건 나온다고? 여기서 서술형 그거 저기 5점짜리 여기서 내신데 어딘데? 보니까 한 2장 정도 돼요. 와우! 시간을 보니까 15분 남았어요. 쉣! 책을 펼쳐요. 자, 그 15분은 어느 속도로 갔을까요? 아마 빛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였을 거예요. 분명히 15분이 있었는데 종이 바로 쳤습니다. 분명히. 2장을 정신없이 봤죠. 덕분에 다행히 15분 동안 엄청 몰입해서 보느라 다행히 점수는 잘 받았어요. 그럭저럭 잘 나왔어요. 점수는 다행히도. 근데 이때 경험이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꽤 재미났더라고요. 15분이 없어졌어. 10초처럼 느껴졌어. 근데 그때 나의 몰입력은 어마어마했어요. 덕분에 15분 했지만 좋은 답을 써냈다고. 자,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때 겪었던 15분을 30분을 해보면, 1시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절박함으로 15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항상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 좀 그 의무적으로 앉아있을 때 있잖아. 그래서 빨리 해야지. 그럼 시간도 잘 안 가고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10분 뒤 시험이야 생각으로 보면, 그 마음으로 한다면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어도 훨씬 더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시간을 3시간, 4시간으로 유지하니까 비로소 제가 대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런 겁니다. 오래 앉아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마다 하기 힘드시죠? 조금 절박한 심리로 혼자 연기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나가게 될 겁니다. 시간도 훨씬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이 문단에서는 이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 첫 단계가 좀 재밌습니다. 심사 할지 말지부터 결정하겠대요. 그게 첫 번째 단계. 심사
이 문단 첫 줄 볼까요?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 것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 기업 결합 자체가 성립하는지 그거부터 따지는 게 스타트였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관건이다.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거든. 예컨대 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예를 알려주시는데 이 말을 단일 지배 체제라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주는데 이 예에 사용된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주식, 뭐 지분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자, 왜냐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지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줘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주식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뭔지. 우리 아빠도 아는 것 같고 엄마도 아는 것 같아요. 이 주식이 뭘까? 자,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회사를 나눠 갖는 겁니다. 회사를 나눠서 소유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더올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더올림은 학원이죠. 나름 사업체예요. 자, 이거 누가 갖고 있을까요? 오수병, 우리 미스터 그랜드파더가 갖고 있단 말이야. 오수병 할아버지라는 뜻이죠. 오수병 씨가 갖고 있는데요. 오수병이 이 학원을 더 키우고 싶어. 나 이거 세 층 쓰는 거 너무 아깝고 월세도 나 내기 싫어. 아예 건물 자체를 더 올린 건물을 만들겠다. 그래서 옆에 이걸 헐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저기 빈칸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8층짜리 건물 세워서 1층은 두루만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2층은 아름반, 3층은 총총반 막 이렇게 하겠대요. 대제국을 세우고 싶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건물 하나 세우는데 대략 한 50억쯤 든대요. 자, 근데 오수번은 지금 5만 원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번에 술값 내달래. 돈 없다고. 그래서 그래. 근데 50억 어디서 마련할까 하면 이 회사, 더올림의 회사 소유주를 더 모시는 거야. 주인을 여러 명으로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올림 앞에 혹시 주라고 주식회사라고 붙어 있어요? 주 더올림. 아니죠. 저기 써 있네요. 그냥 생으로 더올림 입시학원이라고 써 있어요. 저기 오른쪽 아래 보면. 주라고 안 써 있어. 그럼 이 주가 붙은 건 뭐냐? 일단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받은 거예요. 자, 금융기관 평가원에서 해줍니다. 심사를 넣어요. 그럼 평가원에서 더올리면 자, 예를 들어 더올림이 있는데 자, 100억의 평가를 받았다 쳐봅시다. 물론 이럴 리는 없어요. 0 2개 빼야 돼요. 근데 100억의 평가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주식 회사 신청을 하면요. 이 100억짜리 회사의 주식을 분할해줘요. 몇 개로 할지도 거기서 정해주는데 여기서는 임의로 자 100개로 회사를 쪼갰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100개로 쪼갰어. 그러면 100의 주가 있는 거야. 100주가 존재하는 거야. 100억짜리가. 그러면 한 주에 얼마면 살 수 있어요? 1억에 살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이 주를 거래하는 주식시장에 이 회사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오수병도 자기 돈 내서 혹은 이 학원 세울 때 미리 들어간 돈을 또 감안해줘서 몇 개의 주를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미스터 O가 20개를 가져갔다 쳐봐요. 주 100개 중에 20개 가져가요. 이 사람이 20억 가치야. 자, 근데 나머지 80개는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자, 더올림의 주인 되고 싶은 분 사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게 투자예요. 투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사가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회사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김봉수가 제가 2개 전재산 털어서 안 나와. 근데 그냥 가정해서 4억 나왔다 쳐봅시다. 없어. 자, 4억 있나? 자, 4억을 들여서 4억이면 4개구나. 미안하다. 내가 계산도 못해. 이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야. 자, 4개를 샀어요. 자, 이제 더올림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 명인데요. 4%는 내가 주인이야. 더올림의 4%는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럼 무슨 권리가 생길까? 이 학원에서 생기는 수익의 4%는 누구 거야? 내 거지. 주인이니까 내가 4%만큼. 그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수익의 4%를. 그거를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배당금이에요. 그 회사를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수익의 그 퍼센트만큼 돌아오게 돼요. 이게 주식
배당금. 자, 근데 이 주식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를 투자라고 한다고 했었죠, 주식 투자. 근데 혹시 투기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투기? 투기, 주식 투기, 혹은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데 투기는 좀 달라요, 의도가. 똑같이 사요. 자, 4개를 사요. 4억 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회사가 200억이라는 평가로 올라갔다 쳐봅시다. 그럴 리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내 4개 주식 가격이 또 얼마가 된 거죠? 8억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파는 거야, 내가. 자, 내가 4억에 샀지만, 자, 더올림 4개 팝니다. 주식 4개 8억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면 나는 그만큼 이익을 얻죠. 예, 시세의 차익을 노리고 그 주식을 구매하는 거를 투기라고 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이 차이예요. 투자는 그 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고요. 투기는 시세가 바뀌는 그 부분을 노려서 그 이득을 얻으려는 게 투기예요. 자, 부동산 투기란 말이 세종에서 정말 많죠. 이게 뭐였을까? 부동산을 투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아파트에서 아유 여기 뷰가 너무 좋네요. 여기서 제가 살아야겠어요. 거기서 거주할 목표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야. 그걸 소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놓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아서 그 차익을 노리겠다는 뜻이지. 이게 부동산 투기예요. 이제 투자와 투기를 좀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는 거. 지분은 비율입니다. 주식을 소유한 비율을 말해요. 지분은 비율이야, 비율. 나는 지분이 몇 프로야? 4%. 할아버지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성립하는 여부를 지배하고 있는지 단독적인 지배 체제인지로 확인한다는데 그러면 지배를 하려면 몇 프로를 갖고 있어야 될까, 지분을? 응? 18%? 20%? 절반? 답에 가깝지만 좀 아쉬워요. 이게 뭐냐면요. 이 회사는 이제 주인이 여러 명이 됐죠. 자, 여러 명이 됐어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누가 투표하냐? 이 회사의 주인들이 모여서. 회사의 주인들, 주식의 주인들, 주주가 주식의 주인이야. 주주가 모두 총회의를 해요. 주주총회. 여기서 모여요. 자, 그래서 안건이 올라옵니다. 보통 대표이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안건을 올려줘요. 자, 딱 PPT 띄워놓고 칠판에다가 여기서 하는 거야. 이렇게 주주총회. 자, 오늘 안건은 더올림 학원비 인상입니다. 더올림 국어 학원비 300만 원을 올리겠습니다. 투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저는 그걸 듣고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반대요. 이렇게 해요. 몇 표짜리 반대일까? 4표짜리 반대인 거야. 오수병이 좋은데? 난 찬성! 몇 표가 찬성한 거야? 몇 명이 찬성한 셈이야? 20명이 찬성한 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그 의견으로 돼요. 잠깐만. 무조건 그 사람 뜻대로 되려면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나요, 주를? 다른 사람이 모두 반대해도 한 사람이 몰라 난 이거 할 거야 하면 무조건 되는 그 주식의 개수가 있어요. 몇 개일까요? 51개예요. 바로 51%가 지배하는 주식 지분의 비율입니다. 왜 그런지 알죠?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해도 51%가 난 찬성하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잖아. 무조건 과반수니까. 그런 거였던 거예요. 바로 지배할 만한 지분이 51%인데 따로 써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예요. 여기 뭐라 써있어?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야?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학원을 좀 꺼내보자. 우리 이미숙이라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미숙도 주가 있어요. 가정을 해볼게. 100개가 있다 쳐볼게. 오수병이 놀라시겠다. 오수병 원장님이 이미숙 학원에 가서 이제 내 겁니다. 나 이 회사 인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가서 이미숙의 주를 하나 가져가요. 1주를 구매해요. 자, 그리고 오수병이 가요. 이미숙에 가서 이게 주인이 왔는데 왜 아무도 맞이를 안 해줘? 이러고 가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나 저기 이미숙 주주야. 예. 몇 프로 갖고 계세요? 이미숙 1% 내 거야. 뭐야 이 할아버지. 이게 할 거예요. 지배할 만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됐지? 그래서 그렇다면 뭘로 본 거야? 어디 갔어? 기업이 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결합이 안 됐지. 결합이 안 됐으면 이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지. 그러니까 굳이 심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문단 얘기였어요. 이해됐을까요?
너무 조금 갖고서 저희 결합했어요라고 해봤자 뭐야 결합 아니야 인마 니들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자 3문단은 이제 얘기가 되겁니다. 3문단 첫 줄 볼래요? 반면에라고 시작하죠.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뭘 본다는 거냐면 시장의 범위를 획정한대요. 시장 범위 획정? 자 이거 오타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획정 오타 아닙니다. 확정이랑 다른 말이야. 획정은요. 획, 구획을 나눠서 즉 경계를 명확히 나눠서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거 5번은 괜찮은 말이야. 시장 범위를 확정하는데 수평, 수직, 혼합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뭐 읽었어야 되냐면 이제 마무리할게. 뭐 읽어야 됐었냐면 3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요. 질을 규명하게 된다. 찾으셨나요? 3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질을 규명하게 된다. 계속 읽게.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에 여기서부터 밑줄 쭉 칠게요.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지를 기준한다. 여기까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뭔 얘기야? 민감도, 탄력성 얘기인 거 눈치챘어요? 가격이 오를 때 뭐야 이거 비싸 나 이거 살래. 얼만큼 많이 옮겨가는지를 보겠대요. 계속 볼까?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제로 보겠대요. 이거 이번에 클레이 때 했던 것 같은데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은요 만족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에 여기다 밑줄 경쟁자의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다 밑줄 경쟁자의 가능성도 커진다. 대체제면 자 민감하게 옮겨가면 대체제인 거고 그러면 경쟁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경쟁자일 확률이라는 얘기를 왜 해요? 자, 결합을 했는데 경쟁자랑 결합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경쟁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 능지 싸움이야. 마지막까지 가면. 걔들이 경쟁자예요. 뭐 어쩌라고요? 경쟁자끼리 결합하면 니들끼리 이제 담합을 한 거잖아. 경쟁이 이제 안 일어나잖아. 경쟁이 제한되잖아.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자가 피해받을 수 있으니까 차단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더 설명 안 해주죠. 여러분들이 추론하라는 거였어요. 이해됐을까요? 고3 지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단어가 많이 어렵다? 뭐 글이 길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추론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방금 했던 얘기예요. 니들 대체제네, 경쟁자네. 근데 니들이 결합했어. 그럼 경쟁을 제한하네. 그 얘기를 이렇게 그냥 퉁치고 끝난 거예요. 자, 경쟁을 제한한지 판단하게 된다. 계속 가볼게. 하지만, 경쟁 제한이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던 것이라고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즉,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데요. 이유는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 바로 항변 기회를 준답니다. 누구한테? 오수명한테. 오수명 씨 일리 와봐요. 금감원에서. 예, 무슨 일이세요? 이미숙 왜 인수했어요? 국가고비 올리려고 그런 거지? 근데 아닌데요. 그럼 왜 했는데? 이미숙 씨가 이제 학원 가기 싫다고 막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해갖고 내가 겨우 돈도 없는데 인수했다고.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학원비 안 올 거예요? 절대 안 올립니다. 10년 동안 안 올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해했네요. 합쳐요. 이렇게 해준대요. 마지막 단계까지 통과하면. 됐을까요? 자,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1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이건 처음에 나왔죠. 긍정은 보호하고 역기능은 차단하고 그 얘기입니다. 답 5번 그냥 나오게 되죠. 그 다음 2번 문제. 답 잘 봐. 3번이야. 방금 제가 과정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자, 봐봐. A 기업에 B 기업 주식 취득. 자, 누가 뭐를 취득한 거야? A가 B를 산 거야. A가 오수병이야. B가 이미숙이야. 오수병이 이미숙 국악원을 산 거야.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결합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지. 근데 결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따진다고 했어? 지배할 만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이미숙 국어에 대해서. B기업에 대해서. 일단 3, 4, 5 중에 하나예요. B기업에 대해서 얼만큼 지배할 만큼 샀니? 라고 따진대요. 자, 근데 그 아래 이제 표에서 다이아몬드 내려오시면
기업 결합의 성립. 니를 많이 샀네. 50% 샀네. 아유, 지배할 만하네. 그 다음 시장 범위를 정해야 된대요. 뭐였죠? 경쟁자인지 아닌지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3번이 답이죠. 경쟁을 제한하는지 아닌지 따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줘요? 항변까지 들어봐요. 그래, 한번 딱 이유나 들어봅시다. 그 과정을 읽었으면 그냥 답이 보이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자, 요거 많이 헤맸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숫자, 화살표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먼저 봐야 되는 거는 X축값, Y축값을 보시고요. 텍스트부터 보는 거예요. 글자. 이 표가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캐치해야 그 다음에 그림을 보는 겁니다. 자, X축값 볼래요? 맨 왼쪽 위. 이 표의 맨 왼쪽 위칸의 오른쪽 위. 그러니까 X축값의 이름은 판매량이었어요. 자, 판매량이 나왔네. Y축값 이름은 먼저 볼까요? 가격 인상이에요. 자, 뭐 물어보고 싶은 거야?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변동을 보려는 거 아니야? 민감도 대체조 보여주려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뭘 찾으러 가면 돼요? 대체제가 뭔지 판정하시고 그 둘이 경쟁자들이구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Y축부터 봅시다. Y축 A 가격이 10% 인상했대요. 근데 A 판매량은 당연히 떨어져요. 이건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오른쪽 아래에 그래프 있었죠. 근데 B는 어떻게 됐어요? B가 15%가 올랐어요. 판매량이. 다른 거는 미미하거나 없어요, 영향이. 자, A와 B가 뭐라는 거야? 경쟁자, 대체제 관계라는 뜻인 거 괜찮을까요? 자, 혹시 모르니까 Y축 두 번째 볼래요? B 가격 10% 인상도 보겠습니다. B 가격이 10% 올랐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A가 많이 팔리네요. 둘은 경쟁자였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안 된다. 둘은 동일 시장에 있으니까 합치면 위험하다.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겠죠. 답 2번 그냥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와 B는 동일 시장으로 획정될 거예요. 할만합니까?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아까 말했지. 치매는 침범하여 피해를 입힘이란 뜻이지. 사라져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선제 5번 맞는 말이야. 획정,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해서 정한다. 획을 그어서 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피곤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쉬는 시간을 제가 길게 드릴게요. 자그마치 20분의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한 번만 쉬자. 오늘 한 번만 쉬어. 20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 18쪽으로 와보세요. 원래 오늘 수업할 때 문학할 때 뭐부터 설명하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오늘 구체론 한다고 했었어요. 다만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자, 쉬는 시간과 문제 푸는 시간을 껴드리는 거는 님들 때문에 그래. 님들 덕분이라고 님들을 위해서 그래요. 누구는 빨리 풀어요. 이런 소설 읽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누구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맞춰? 빨리 푸는 사람한테 맞추면 느리게 읽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느리게 푸는 사람한테 하면 먼저 푸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섞어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4문제짜리 이게 세 문제가 4문제거든. 3문제짜리거든. 근데 한 장이 넘어간 소설량이야. 빨리 푸는 사람들은 5분이면 풀어요. 근데 조금 느리신 분들은 12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5분 만에 푼 사람은 개이득이지. 15분 쉬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좀 오래 걸리는데요. 쉬는 시간을 좀 줄이면 되지. 더 노력하면 됩니다. 자, 지금 4분이니까요. 정확하게 2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4분에 2교시 할 테니까 뭘 하고 쉬어야 되냐? 페이지 18쪽부터 21쪽까지 땡큐. 페이지 21쪽까지 풀고 2교시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고생해보세요.